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배명고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26년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명고 통합과학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연세대 이제 교육대학원 나왔고요. 공통과학교육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로고스학원과 다른 학원들, 그리고 밀크티 고등 온라인에서 통합과학과 화학, 내신 수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먼저 이번에 친구들이 공부하게 되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4가지 파트가 모두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왼쪽으로 화살표 있는 게 추가되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돼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빠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단원이 지금 2개가 추가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얀색으로 된 것들은 단원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단원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가 빠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2022 계정이고 그 전에 있던 통합과학이 2015 계정인데 자, 여기서 기존에 있던 단원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신 유형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수능까지 연계된다고 하는데 수능에서의 차이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능이 치러진 게 아니죠. 현재 26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 친구들이 27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수능에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모의고사로 조금씩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문제 유형들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출 유형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체 단원에서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존 내신 유형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통합과학은 학교별로 진도가 다 달라요.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진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반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배명고 전문으로 하는 저 같은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명고 통합과학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동아출판사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교과서는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출판사만의 내용을 배명고에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대한 특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간고사에서 20%, 기말고사에서 20%, 그리고 수행이 15%씩 4번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 합 100%로 이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개념은 선택형 문항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없어요. 아니,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고 서사평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사평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유형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배명고 통합과학은 상위권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문제, 2문제로 등급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00점을 맞는 친구들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반에서도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에서 최소 3명 이상씩은 저희 반에서 계속해서 매 시험마다 친구들이 나왔었고요. 100점인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맞는 친구들, 하나 틀리는 친구들, 크게 2개 틀리는 친구들까지가 거의 1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2학년 과학이나 3학년 과학처럼 문제 자체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 쉬운 난이도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통합과학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써서
실수를 줄이는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학습법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네 분이 수업에 들어오시는데 앞쪽 반이랑 뒤쪽 반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 다르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명, 지구가 각각의 전공에 맞는 선생님 네 분이 한 반 수업을 하시고 또 앞에 있는 반에 있느냐 뒤에 있는 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끼리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학교 자료는 똑같은 걸 쓰고 그리고 각각의 선생님들이 따로 얘기를 하셔도 취합되는 부분이 결국은 시험 직전에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응용 문제가 물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문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심화되고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응용 문제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학생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자료들, 그래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었다면 그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합쳐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면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하는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개념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이용한 제작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된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필기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개성교재와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개성교재는 그때그때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문제집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개성교재를 가지고 한다. 근데 여기 있는 개념은 사실 문제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배명고 통합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 유형에 대한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배명고만의 특이 유형에 대비한 연습 과정까지 하면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 과목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자체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왼쪽이 중등과학 시험지고 오른쪽이 고등과학 시험지인데, 중등과학 시험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면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외우고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를 고를 수 있으면 되는 형식의 문제였는데, 고등학교 과학은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이 PPT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지선다 유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문 하나만 실수를 해도 그 문제 전체를 틀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암기를 통한 과학은 벗어나야 된다. 그럼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해를 통한 과학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객관식 문항에서 선택형 문항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위주의 이제 기본 문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통합과학 문제는 기본의 응용에 심화되는 개념까지.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2학년들에서 배우는 과학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그러니까 2학년 과목에 들어있는 똑같은 단원들이 있어요.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은 전공에 맞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심화되는 내용이나 응용되는 문제들까지도 함께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고 문제로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명고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인데요.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OX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과학 문제는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명고 통과학습법을 위해서 제시하는 5가지 이제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학습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암기 위주의 당연히 공부도 필요하지만 암기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학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지금 예시 문제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과학 문제를 풀면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거든요. 나도 그래, 저도 그랬고요. 나도 그랬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지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만 보게 되는데 과학 문제는 위에 있는 발문과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끝에 항상 괄호치고 조건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를 보고 두 번째로 여기를 보고 세 번째로 여기를 보면서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위아래에 있는 조건에 맞춰서 정리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밑에 있는 보기 박스를 보기 전에 위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서술이 되는지, 계산 문제라면 어디까지 내가 계산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문제를 풀어도 이런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풀이 과정이 준비가 되어서 여기에 서술한 내용이 정리가 됐을 때 이 서술한 내용 안에 기억, 니은, 디귿이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답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스럽게 풀면서 본인의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기간까지 계속해서 하는 공부는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한,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채워 넣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큰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밑에 있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어디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끌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해석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문 해석이라고 적어놨죠. 밑에 있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내용들의 말이 나올 때 그냥 단순하게 암기 포인트로 나오는 보기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거에서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되는 표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지문을 자기식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답의 올바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풀이까지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임박해서 학교에 있는 자료 분석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임박하면 학교 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겠죠. 그래서 앞반과 뒷반의 수업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공통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해서 학교 자료와 그다음 교과서를 이용한 자료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문제 연습들을 통해서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나와도 공부한 개념,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생각하는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너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 서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보지 않고 현장에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학을 통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생각하는 연습,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고등학교 과학 전체에서 출발점에 서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업 순서는 지금 작년 중간고사 범위를 기준으로 제가 진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 계획은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다양한 학교들에서 내신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대치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있는 내신 문제까지 계속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있는 통합과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에 출제됐던 내신 기출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봄으로써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전 유형들과 응용되고 특이되는 유형들까지도 모두 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수업은 매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이 주간 테스트와 과제는 계속해서 누적 범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적되는 범위를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웠던 개념들까지도 문제풀이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적용되는 연습을 통해서는 실제로 어떤 유형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가 크게 두 개, 개념서와 워크북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 적용 연습까지가 워크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유형 연습은 제가 내신 기출 문제들을 프린트로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매주마다 계속해서 누적되는 범위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제 얼굴은 좀 부끄러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게 지금 배명고 수업 시간에 내용인데요. 이게 문제풀이를 한 거거든요.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수업을 한 거죠. 네,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이 아니고 문제풀이를 한 건데,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 ABC가 나왔을 때 그 ABC와 문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처럼 적어볼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가나다라가 나왔을 때 가나다라에 대한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들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수업 시간에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마저도 개념 위주의 수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과제와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자로 계속해서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밴드를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의 복습 영상과 이런 것들이 다 추가 자료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수업 이제 전후에 시작하는데, 배명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밤에 수업이기 때문에 뒤에 다음날 학교를 가야 돼서 친구들이 늦게까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수업 전후 클리닉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평일에 또 하루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요일 밤에 클리닉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클리닉 시간에는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여기는 부분은 구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줄 거잖아요. 그럼 그 해설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얘기해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랑도 우리 친구들이 과학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시험 본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는 게 아니면은 글로라도 적어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로 설명해 보는 것을 구술 테스트를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문제풀이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그런 재시험이나 이런 문제풀이보다는 틀린 문제에 대한 리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술 테스트를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 개별의 과학적인 학습 방법이나 그 다음에 학생 개별의 특징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현실적인 맞춤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감까지도 같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배명고 통과 내신 수업은 일요일 3월 8일에 개강하고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투가 조금 센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남고를 나왔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남자인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저도 모르게 좀 말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막 터프하고 물론 테토남입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무서운 선생님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언제나 질문이 환영된다는 의미로 저희 교재 표지에는 항상 제 연락처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질의응답과 함께
학생들 개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에 저희 개강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노력할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온다면 중학교 때 조금 과학 성적이 좋지 않았어도 충분히 이 통합과학에서부터 좋은 출발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이 상승 곡선을 만드는 시발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빛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